자, 저는 지금 부분 변경된 아테온에 타고 있는데요. 우선 디자인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앞뒤 이렇게 살펴봐도 앞쪽에서 변화는 거의 느끼기가 어려워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릴 안쪽에 지금 일자로 LED 바가 들어갔는데 헤드램프를 쭉 이어주는 역할을 해서 차체가 넓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이미지를 줍니다. 당연히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고 아테온은 상위 트림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댑티브 LED 같은 기능들 전부 들어가 있고 올 상반기에 출시가 될 포모션, 그리고 포모션에서도 또 상위 트림, 요 모델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예를 들면 하반 카돈 오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가 됩니다. 어쨌든 전면부의 변화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범퍼 디자인 살짝 바뀌었습니다. 측면에서도 휠 디자인이 바뀐 거 외에는 아래쪽에 크롬으로 덧댄 장식 이런 부분까지 똑같습니다. 뒤쪽은 이제 테일램프가 좀 바뀌었죠. 기존은 이제 L자형 모양으로 이 테일램프가 유지가 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기역에 가까운 위아래가 바뀐 모습입니다. 변화가 조금 있긴 한데 이것도 큰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눈치를 못 채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범퍼나 머플러 쪽에 소소한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부분 변경되면서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파워트레인의 조그마한 변화, 그리고 실내가 조금 신형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이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내도 보시면은 큰 차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가운데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도 좀 시원시원하게 9인치, 9.2인치 되는 크기로 좀 커졌고, 계기판은 10.25인치짜리, 그러니까 사실상 실내 구성은 신형 티구안과 거의 비슷합니다. 스티어링 휠도 신형, 이 옆쪽에 보시면 버튼이긴 한데 뭔가 또 터치식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조그 다이얼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행 보조 장치나 아니면 인포테인먼트 혹은 계기판 관련된 설정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스티어링 휠에 들어가 있고, 패드 시프트도 잘 뒤쪽에 달려 있습니다. 센터 페시아 쪽 보시면은 공조 버튼도 터치식, 다들 뭔가 요즘 차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게 이 시프트 레버입니다. 이게 정말 옛날부터 쓰던, 거의 한 세대 전부터 쓰던 모델인데 이 시프트 레버만 봐도 이제는 저거 폭스바겐 DSG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모드 버튼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과 거의 비슷합니다. 현대 소나타랑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되고, 실내 공간은 거의 비슷해요. 제가 실제로 앉아봤을 때 뒷좌석 공간은 무릎 앞에 주먹이 3개가 들어갈 만큼 굉장히 넓고, 머리 공간은 이제 아무래도 패스트백 스타일이기 때문에 다소 조금 좁은 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스타일을 위해서 포기한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 무릎 공간이나 이런 공간 자체는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공간 역시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깊어요. 이 높이 자체가 높은 건 아닌데 깊이가 깊다 보니까 뭔가 좀 큰 짐을 넣기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해보면 너무 깊어가지고 손이 안 닿는 경우도 생기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넓으면 좋은 거니까요. 이 엔진의 변화가 폭스바겐 측에서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기존과 동일한 2.0L TDI 엔진인데 190마력에서 200마력으로 10마력 정도 올랐고요. 토크는 40.8kgm로 똑같아요. 디젤에 관련돼서 좀 규제가 강하게 걸리다 보니까 트윈도징 기술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폭스바겐이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NOx를 굉장히 절감을 많이 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어쨌든 출력이 조금 높아졌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근데 실제로 몰아봤을 때 출력 차이는 제가 체감하기 어려운 정도인 것 같아요. 산길을 먼저 주행하고 있는데 스티어링 휠의 감도 자체가 좀 여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는데 컴포트 모드에서는 조금 더 여유가 있고요. 스포츠 모드에서도 이렇게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차가 부드럽게 회전을 합니다. 이거는 운전대로 전달되는 감각도 그렇고 차체가 움직이는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어떤 스포츠 세단에 지향하거나 하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의외인 점은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15단계로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이전에도 들어갔던 옵션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칭찬을 많이 했지만 역시나 이 급에서 액티브 서스펜션을 넣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컴포트 모드에서는 좀 부드러운 승차감, 스포츠 모드에서는 보다 단단한 서스펜션으로 롤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한다, 이런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충격을 전달하는 느낌이 세련된 편은 아닙니다. 차체 움직임 자체가 매끄럽고 모난 구석이 없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기에서 이제 아우디와의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아우디 같은 경우는 정말 서스펜션이 요즘
마법을 부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만족스러웠거든요. 현재 타고 있는 아테오는 사실상 이전 부분 변경 전과의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는, 더 좋아진 거는 제가 못 느끼겠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승차감은 그냥 보통인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소음 진동이 있어요. 한 2000, 3000 rpm 정도에서 오는 소음이 조금 거슬리는 편이고, 그리고 진동은 정차시에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제 오토스탑을 꺼놨는데 송풍 같은 거랑 관련 없이 엔진에서 오는 진동이 계속 있습니다. 진동이 없는 다른 차를 타셨던 분들은 조금 거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잔진동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 대신에 아까 제가 칭찬했던 어댑티브 서스펜션, 이게 이제 그냥 모드에서 컴포트로 바꿨을 때랑 여기 모드에서 인디비주얼로 들어가서 조정했을 때 컴포트보다도 더 부드럽게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승차감이 확실히 좀 더 나은 모습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세팅으로 하고 달리고 있는데, 뭐 저나 아니면 동승한 김종우 기자 같은 경우도 서스펜션의 이 승차감? 부드러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이 없다 그래요. 또 이렇게 탄탄한 하체를 자랑하는 차들이 되게 좀 튀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 15단계 서스펜션 조정 하나만으로도 이 차는 이제 그 단점을 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차 자체는 조금 단단한 성향이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가장 왼쪽으로, 가장 마이너스로 나왔을 때는 승차감이 괜찮다. 아테온이 주는 매력이라고 하면 무난함인 것 같아요. 갖출 걸 전부 갖췄는데 승차감도 꽤 괜찮고 성능도 꽤 괜찮고 브레이크 감각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 신경질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차를 모는 데 있어서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차의 어떤 밸런스나 들어간 편의 옵션, 안전 및 보조 옵션들, 이런 것들은 폭스바겐 내에서는 역시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좀 풍부하게 들어왔거든요. 주행하다 보니까 옵션에서 좀 아쉬운 점들이 몇 가지 보여요.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도 지원이 되는데 간헐적으로 좀 멈추거나 이러는 현상이 보여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소프트웨어 보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형태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앞쪽은 이렇게 줄 일자로 쫙 가 있는 형태고 옆에 쪽은 뒷좌석까지 도트무늬 같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직접광 말고 좀 은은하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고급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폭스바겐 세단을 대표하는 모델인데 조금 더 고급스러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만 있다면 이 차는 구매를 추천할 만한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이제 5천만 원대를 넘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 가격대에 들어오는 차들이 프리미엄 브랜드인 BMW 3 시리즈, 그리고 벤츠, 메르세데스의 C클래스, 이런 차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차보다는 아테온이 좀 더 실내가 넓고요, 차체 크기도 조금 더 크고요, 그리고 많은 편의 옵션이나 뭐 이런 것들, 주행 보조, 안전 이런 옵션들이 좀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테온은 결정적으로 2.0 TDI 밖에 없어요. 실제로 아테온이 지금 유럽에서는 가솔린 모델도 여러 종류가 있고요, PHEV도 있고요, 디젤도 있습니다. 한국이 디젤 인증은 유럽 규제를 따르고 가솔린은 미국 규제를 따르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고 하지만, 같은 브랜드라고 볼 수 있는 아우디 같은 경우는 가솔린 모델을 굉장히 출시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테온도 미국에서 가솔린 모델을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핑계로밖에 볼 수 없고, 최근에 수입차, 국산차를 가리지 않고 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PHEV 이쪽으로 많이 쏠렸습니다. 뭐 어찌됐건 선택하는 거는 소비자 몫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아테온도 이렇게 초반에 많이 팔리지 않았던 이유가 디젤 엔진밖에 없고 가격은 높은데 할인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 뒤에 이제 아테온이 할인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국산차보다 조금 더 주면 살 수 있는 정도 가격이 되니까 그제서야 많이 팔렸어요. 제타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좀 프로모션을 강력하게 넣기도 했고 시작 가격 자체가 낮았는데, T-Roc이나 아니면 지금 아테온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절대 낮지가 않습니다. T-Roc 같은 경우도 안 팔리다가 할인을 뭐 20% 이상 하면서 불티나게 팔렸는데, 아테온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처음부터 뭐 4,900만 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면 소비자가 인식하는 것 자체가 수입차 대중화를 시키겠다라는 목적이구나, 이렇게 좀 다가갈 수 있을 텐데, 현재 가격 정책은 그리고 파워트레인을 이 디젤만 고집하는 이 정책은 사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 중 하나고, 아마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아테온도 분명 할인을 많이 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테온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저라면 할인을 기다렸다가 살 것 같아요. 급한 게 아니라면.
마지막에 나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차가 나쁘진 않습니다. 예. 여러분이 좋아하는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어댑티브나 차선 유지 기능들도 사용해 보니까 뭐 적당히 잘 작동을 하고 부드럽게 이렇게 제가 운전하는 것보단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놓을 수 있을 만큼 잘 작동은 합니다. 차선 유지 기능은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 차선을 물고 가는 정도는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국산차랑 경쟁할 만큼의 경쟁력을 갖췄다 라고 볼 수는 있는 차다. 하지만 마지막 한 줄로 정리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왜 이 2.0 TDI만 갖고 오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내기 전에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DSG 듀얼 클러치다 보니까 또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일단은 폭스바겐의 DSG는 내구성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간 많은 개선을 통해서 좀 DSG 내구성은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 2.0 TDI 엔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좀 이렇게 우려날 대로 우려나는 엔진입니다. 그래서 파워트레인 쪽에 뭐 크게 문제가 있을 일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이제 5년 15만 킬로의 보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분 변경된 아테온 만나봤고요.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 모델이 나오면 그때 또 시승기로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